자, 이번 이야기는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코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이게 얼마만인가요? 아유, 보고 싶었어요? 네. 사랑해요. 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저는 계절적으로 좀 사연을 좀 들고 오다 보니까, 오, 7월의 무더운 여름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보았을까라는 그 당시 친구가 저한테 주제를 알려주더라고요. 너 이거 한번 해봐. 오.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을 보았을까? 어우, 제목 멋지다. 그래서 급턴으로 이걸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보았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예. 저는 당시 이 자리에는 없었어요. 제가 들었던 시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에는 저도 여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산유도 그렇고 제 친구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보게 된지 몰라도 저희 선산 이야기를 일단 먼저 꺼낼게요. 제가 2번 정도 우리 선산, 송이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송이산 사건이 우리 돌비님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기도 하고 이거는 이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참고로 저희 선산은 저희 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 일가 친척이나 친한 분들은 산행을 허락을 하는 편이에요. 와서 뭐 산나물 따도 되고 뭐 버섯만 건들지 말라 약간 이런 거죠. 예. 그럼 그 외 분들이 저희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도둑이죠. 저희 그 송이산 멤버 중에 돌비라는 친구가 있는데 돌비라는 친구 당시 어머니 위암 2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 예. 다행히 지금은 잘 치료 받으셨고 고비도 넘기셨고 완치까지 지금 되셨어요. 건강하게 예. 잘 지내시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수술을 받으셨고 기력이 좀 쇠하잖아요. 돌비 입장에서는 자식된 돌이다 보니까 또 저희 친구들 입장은 걱정이 많이 되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러면 이 암 환자들한테 좋은 게요. 버섯물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뭐 차가버섯도 있고 영지버섯도 있고 뭐 여러 버섯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저희 선산에도 간혹 가다가 그런 버섯이 눈에 보이는 분들한테는 보이나 봐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가 사정을 말씀을 드리니까 허락을 해주셨어요. 채취하라고. 그리고 또 똘비라는 친구는 저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빨리 취업을 했어요. 농업기술 관련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시골 토백이 촌놈이다 보니까 또 농업기술 관련이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초나 버섯 관련해서 빠삭하게 나름은 알던 친구예요. 그럼 또 산이 가요. 산을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고향에서 둘이 머물 때라서 돌비와 산이가 저희 선산을 또 자주 가곤 했어요. 딱 시기가 7월의 어느 날 돌비하고 산이가 전문 산악인은 아니다 보니까 뭐 길도 없는 곳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채취를 우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돌자라는 친구까지 중간에 합류를 해서 이 3명이서 뭐 약초 아닌 약초, 버섯 같은 거 채취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중간중간에 뭐 얘들 눈에는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산더덕 같은 거나 보이고 취나물이나 보이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뭐 말굽버섯이나 뭐 이런 걸 채취하려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해도 이 3명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전문 산악인들도 찾기 힘든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점심시간쯤 돼서 미리 준비한 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거기 좀 산 꼭대기는 아니지만 중간 돌자락에서 좀 쉬고 있었대요. 바위자락에서. 그런데 저 멀리서요. 개량 한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래요. 여기는 산입니다. 근데 개량 한복을 입고 어떤 사람이 올라와요. 우리 친구들 이 3명은요. 그냥 바라봤대요. 돌비 돌자 산이는요. 저기에 사람 올라온다. 당연히 이 3명이요. 좀 성격도 조용하고 농담도 잘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누군가 올라오면 그냥 멍하니 바라봐야 아 사람이 올라오는 거구나. 뭐 여기 아버님 지인이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산이 쪽 애들 있는 쪽을 슬슬 올라오더니 우리 친구들 3명을 발견했나 봐요. 그러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사람이 있으면 인기척 좀 하지. 아우 귀신인 줄 알았네. 그러면서 허허거리시더래요. 예. 우리 친구들 3명도 인사를 하고 혹시 누구신지요? 라고 이제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산주인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아 역시나 그러시구나.
근데 여기 젊은 총각들은 여기서 뭐 하냐고. 아, 저희는 사정이 있어서 약초나 버섯 좀 캐려고 왔습니다. 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했겠죠. 네. 아이고, 근데 이 어린 젊은 친구들이 약초나 버섯을 찾는다고? 그거 계속 뭐 하려고? 아이고, 기특하다. 당연히 어른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요, 그 당시는요. 거기서 돌비가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뭐 산에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잘 모르지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뭐 말굽버섯이나 영지나 뭐 이런 게 안 보이네요. 당연히 안 보이죠. 보이는 건 그나마 더덕이나 참나물 이런 거밖에 안 보이네요. 허허 웃었는데, 근데 그 아저씨분이요, 저희 산을 뭐 빠삭하게 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쪽 방향을 계속 가리키면서 저쪽을 계속 한 2-30분 가다 보면 전 습하고 무르는 쪽이 있다. 예. 거기 근처 가면 죽은 쓰러진 나무가 있는데 거기 말굽버섯 몇 개 붙어있는 걸 자기 봤대요. 글로 가보라고. 아, 그러시냐. 돌비 입장이 너무 감사하다. 산이도 감사하다. 돌자도 감사하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근데 산이가요, 인사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았대요. 분명 돌비 눈에는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이런 말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저씨가 말해보라고. 혹시 사람을 해한 적 있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대요. 산이가요, 그때. 대뜸 그 말을 하면요, 돌비 돌자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대뜸 사람을 해했다니 아저씨한테. 그렇게 표정을 바라봤는데,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아저씨분이 놀라지를 않는데요. 대뜸 20대 젊은 총각들이 사람을 해야 하지 않았냐 그러면 당연히 화를 내거나 반응이 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전혀 동요가 없으세요. 전혀 동요가 없는데 역으로 물으면서 산이도 동의 없이 말을 했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딱 그 말 하니까 아저씨분이 놀라지도 않은 채로 왜 그런 말 하는지 물어봐도 되냐. 예. 또 동의 없이 아저씨가 표정 없이 그냥 얘기하니까 지팡이 드신 할머니가 옆에 계십니다. 이 벌건 대낮에 지팡이 짊으신 할머니가 옆에 계신다. 그리고 아저씨 10발자국 뒤로 원기가 되기 직전에 여자가 따라오고 있다. 제가 보기엔 저희 여성보다 아저씨분이 해하신 것 같은데 대답해 줄 수 있냐. 이 말에 돌비 돌자는요, 옆에서요, 또 시작이다. 표정으로 놀라죠. 우리는 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쵸?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이랬대요, 정말. 그런데 그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시며 귀를 쓱 들어보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었구만. 그런데 저기 총각 도사야? 무당이야? 젊은 총각이 되게 용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예. 이게 보인다고? 그냥 그 말에 옆에 할머님은 아저씨 어머님인지 할머님인지 모르겠는데 누구시냐? 그때 그 말을 산이가 높은 신인데요라는 말을 했대요. 돌자 돌비가요. 오. 듣던 친구들도 놀라고. 근데 그 아저씨 말이 우리 돌아가신 할머님이라고. 나는 사실 엄마 얼굴 모른대요. 예. 할머니가 자신을 키웠기 때문에 엄마는 누군지 모른대요. 살아생전 나 힘들게 키우시고 노년에는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할머님 병간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먹고 살다 보니까 노가다판 전전긍긍하면서 트럭도 운전하면서 공사자재 납품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졸음운전에 여성부 하늘로 보내게 됐다. 내가 죽일 놈이다. 네. 천벌을 받을 그런 놈이다. 합의금도 없고 그 당시도 돈이 없어서 징역살이를 짧게 하게 되긴 됐는데 그 중간에 할머니도 복역 중에 돌아가셨대요. 내가 죽일 놈이지. 일단 졸음운전은 사람을 해야긴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따라다니라니까. 가뜩이나 뭐 간혹 꿈자리가 안 좋기도 하고 꿈에서 그 죽은 여자분이 몇 번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내가 아직 이 천벌을 덜 받았나 보구만.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사실 놀랍지도 않다네. 그 죽은 여자아이가 부모가 사실 무당이었거든. 각오하고 있었다고. 딱 이 말을 하니까 친구들은 다 놀랬대요. 뭐야? 예. 뭐야 이거. 뭐 그러면 사람을 해한 게 뭐 무당의 자녀? 왜 그렇대요. 총각들 미안한데 내가 버섯 있는 장소까지 안내해 줄 테니까 이야기 좀 같이 할 수 있나, 이걸 산이한테 말했대요. 이 말에 산이는 그러겠다고. 돌비 돌자 니들도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지. 어차피 이분 따라가면 그 버섯 캘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잖아요. 또 건장한 청년 3명이 아저씨를 무서워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버섯 쪽으로 아저씨가 받은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대요. 일단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산이가 신통하고 사실 놀랍죠. 자신의 처지를 알고 맞췄다는 거니까. 그리고 옆에 수호령 같은 자신의 할머니가 있다는 거에 좀 당연히 더 놀랐고요.
근데 진짜 그 아저씨분도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할머니가 나 지켜주고 있는 거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오랜기가 할머니한테 지성기도 같은 거 오래 들이셨냐. 당연히 출소하고 난 이후부터 죽은 할머니 그리고 해안 그분께도 매일 기도드리고 있다고. 아이고 그건 잘하셨네요. 저는 사실 보이긴 하지만 뭔가를 해드릴 수는 없다. 근데 할머니 정말 세신 분이다. 무당은 아니신 것 같고 그냥 세신 분이다. 어쩌다 아저씨 옆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아저씨. 저 뒤에 기껏 여자가 무당의 딸이 맞는지는 저는 아저씨 말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원기가 되려는 직전까지 왔대요. 예. 원기가 직전까지 왔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 보통 할머니께서 옆에 수호령이면 저기 원기면 잡아주게 패서라도 쫓아내는데 할머니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냥 못 오게만 하신다. 아저씨한테. 그런데 아저씨가 돌비말에 의하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옆에 허공에다가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천벌을 지었네요. 정말 죄송하다. 그렇게 절을 하시더래요. 어이없죠? 돌비 돌자는요. 이 산길에 이 둘이 이러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저기 뭐하고 있냐. 약간 이런 반응이겠죠. 그렇게 아저씨가 가리킨 방향에 작게나마 물길도 흐르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진짜 그 당시 저도 사진을 봤었는데 말구 모양처럼 생긴 버섯들이 작게나마 몇 개 붙어 있더래요. 죽은 나무에. 예. 그걸 채취하면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는데 산이가요. 저기요 아저씨 저희랑 잠시 같이 내려가시죠. 하산길에. 같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 산이가 아저씨를 설득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그래도 되냐. 네 같이 가시지요 하면서 저희가 또 차도 태워드릴 테니까 이러면서 또 아저씨의 과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단은 돌비 돌자도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런데 사고당한 피해자분 어머니가 무당인 건 어떻게 아셨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실.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좀 꺼려 하는데 말을 또 돌리더래요. 이 말을 좀 회피하듯이. 근데 산이가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혹시요, 그 돌아가신 부모 유가족분이 아저씨 보고 딸 대신 내림받아라. 혹시 영혼 결혼식 같은 거 해라. 이런 뉘앙스 풍기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아저씨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아유 대부분 다 그래요. 무당 자녀들이 좀 원치 않게 하늘로 올라가면 진짜 찐 무당분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다. 정말로 용화대 용환 대대로 내려오는 신집들 있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면 내가 아버지고 돌비님이 아들이면 돌비님한테 주길 원한대요. 또 모시길 원하고. 그런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호련히 떠나보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에 이 아저씨한테 네가 대신 우리 딸 대신 물려받아라 이런 뉘앙스를 풍겼나 봐요. 예. 그런 대대손손 신집들은 용한지도 물려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게 잘못돼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면 물려주는 거 아니면 영이라도 좀 달래고 싶어서 영혼 결혼을 약간 추진을 한대요. 산이도 이건 예전에 들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아저씨 말이 맞다고 어느 날 합의해주고 처벌도 작게끔 탄원서도 써주겠대요. 예. 대신의 조건이 이분은 내림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이랑 영혼 결혼식을 해주라는 거였어요. 네가 내 딸 죽였으니까 네가 우리 딸을 달래라. 그 어린 나가씨를. 자기가 뭐 유명하다면 유명한 당집을 운영하는데 그렇게라도 우리 딸 영혼을 달래야 하지 않겠냐. 근데 그 당시 아저씨가 겁이 너무 났대요. 그냥 거절을 했대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죠. 근데 그걸 거절하다 보면 당연히 욕설과 협박이 엄청 받는 거죠. 어찌됐든 딸을 죽인 건 맞으니까요. 졸음운전으로. 그렇죠. 예. 결국에는 징역살이를 할 수밖에 없죠. 합의가 안 되니까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처자분은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게 지성기도를 드리지만 나한테 붙을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예측은 사실 했었대요. 꿈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산을 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세우던 차까지 오게 됐는데 자 여기서요. 돌비돌자가 산이를 보고 진짜 명탐정 코난 빙의한 줄 알았대요. 예. 산이가 갑자기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 주머니에 있는 바카스병 꺼내래요. 대뜸 또 그 말을 하길래 돌비돌자는 또 벙쪄있죠. 얘는 또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거기서 눈물을 또 글썽글썽 거리면서 서 있더래요. 아저씨 얼른 꺼내세요. 괜찮아요. 얼른 꺼내세요. 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산이가요. 저희랑 이미 여기 내려왔잖아요. 꺼내시라고. 그걸 또 안 꺼내니까 산이가 직접 가서 병을 꺼내는데 그리고 돌비한테 주면서 이거 어디 치워버리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라목소 농약이었대요. 아저씨
저희 점심 먹은 게 부실한데 저희랑 같이 가서 식사 좀 하시죠. 이야기 좀 더 할까요? 산이가 또 설득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 그러면서 돌비 돌자야 아저씨 태우고 우리 인근마을 가서 삼겹살이나 먹자. 그러면서 아저씨 모시고 그 근처 마을에 고깃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식당에 도착하면서 하는 말인 내가 죽을 거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의 산이는요. 여기 선산이 저희 친구 집안의 선산이거든요. 여기 자주 오는 분들이라면 목적이 있다. 수십만 평 되는 선상에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버섯을 채취하든 나무를 채취하든 길 따라오지 않는다. 이를 채취하는 사람들은 채취하면 안 좋은 길로 가야지 먹을 게 나와요. 근데 산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길을 잘 살피면서 사람들은 올라온다. 그런데 아저씨는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주저없이 올라오시더라. 마치 여길 가면 이게 나오고 저길 가면 저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더라. 그런데 저희가 가까이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까지 못 알아보고 올라오지 않았냐. 그런 뭔가에 엄청난 집중과 생각을 하고 올라오는 걸까라고 자기는 생각했다. 일전에 여러 번 올라온 것 같고 특정 위치까지 빠삭하게 아시는 거 보면 좀 이상했다 사실. 그럼 대부분 안 좋은 생각 하시더라. 죽을 자리 찾고 있던 거냐. 이런 말을 하니까 맞대요.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었대요. 그래서 깔끔하게나마 정갈한 개량 한복 입고 이렇게 올라온 거래요. 돌비님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섬산에 개량 한복 입는다는 게 무당이 아닌 이상 산기도 아닌 이상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옷차림으로. 그리고 또 산 위에 올라올 때부터 아까 옆에 할머니 봤다고 하지 않았냐. 예. 할머니께서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 저한테 말은 안 하시는데 옆에 할머님이 아까부터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고만 계신다. 처음엔 뒤따라다니는 여자 귀것도 못 오게 하려는 건가?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아저씨 걱정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다. 예. 근데 정말 신기하다. 분명히 이 할머니 보통 분 아닌데 잠시만요 하면서 산이가 어디로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뭐 법사님이나 무당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산이를 나가면서 통화를 하는데 돌비랑 돌자는 아저씨를 계속 위로했었대요. 아저씨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가 어리면 어린데 사람 목숨은 귀하다고 배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랑 식사 같이 하시고 가셔서 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얘들 둘이가 그렇게 설득을 했대요. 예. 어리지만. 또 그리고 돌비는 그 지역 농업 관련 공무원으로 제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저씨 사는 게 힘들면 저희가 관할 관공서 알아봐서 일자리라도 뭐 일용직을 알아봐 드릴 테니까 그러시지 마라. 계속 설득을 했다는데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산이가 방으로 들어오더니요. 대뜸 아저씨를 향해 절을 8번인가 10번을 했대요. 산이가요. 누군가가 분명 통화를 하고 왔어요. 얘는. 예. 그리고 아저씨를 향해 절을 하는데 아마 할머니를 향해 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옆에 같이 들고 A4 용지 종이에요. 얘네들 아직 구우려고 했던 삼겹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A4 용지 종이에 삼겹살을 몇 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또 A4 용지에 여러 겹으로 돌돌돌돌 말았대요. 그리고 돌자한테 너 혹시 맥가이버 있냐? 예, 당연히 산 올라가니까 맥가이버 칼 준비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 칼을 꺼내더니만 돌돌돌 A4 용지에 만 삼겹살을요. 거기에 칼을 확 찔러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삼겹살집 식당 방 안에 삼겹살을 A4 용지를 싼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8번에서 10번 이상 절을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산이는 일어나질 않더래요. 돌비돌자 아저씨는 그냥 벙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힌지요. 그날 오후나 저녁부터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칼 꽂은 순간에 바깥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하더래요. 돌자 말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는 비가 우수수 갑자기 확 내리는데 이날 고깃집 방 안에서 별의별 희한한 일들은 애들은 보고 있고 아저씨는 뭔가 하는 거를 느꼈는지 가만히 계셨고 그리고 돌비돌자는 오랜 기간 산이가 이런 걸 봐왔잖아요. 그냥 역시나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산이가 고개를 들고선 아저씨 이 유가족분 무당이라고 하셨죠. 그 주소 아시냐? 피해자분들 가족분들 그 당집 주소 아시냐? 물었는데 당연히 안 돼요. 자기가 몇 달 전에도 과일 사들고 찾아가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인사드리러 갔대요. 근데 항상 갈 때마다 문전박대 당하면서 그냥 죽어라는 말만 들었대요. 그 무당분한테. 예. 그럼 그 주소 저한테 주시고 아저씨 일주일 동안은 돼지고기 절대 드시지 마시고 돼지고기 관련 조미료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고기 같은 것도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약속하실 수 있냐? 알겠다고.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더래요. 그리고 돌비가 정말 미안한데 네가 아저씨 집 좀 모셔다 드려라. 그리고 아저씨 집에 가면 물건 하나만 아무거나 가져오래요. 대신에 아저씨의 손때가 가장 많이 탄 물건 하나만 가져오래요. 그러면서 아저씨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고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명에 맞게끔 살다 가셔야 한다. 약속하시라고. 이렇게 산행을 했던 그날의 일은 끝이 났어요. 일단 그날은 헤어지고 돌자는 산이랑 집으로 향하고 돌비는 아저씨를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근데 산이가 거기서 돌자한테 잠시만 나 차에서 좀 내려주라고, 비 좀 맞고 가야겠다면서 산이를 내려줬대요. 돌자 입장에서 야 감기 걸려 미친놈아 타 그냥 이렇게 했다는데, 산이는요 괜찮아 돌자에 가, 지금 나 비 맞고 가고 싶어. 지 혼자 비를 그렇게 맞고 가더래요. 처음엔 돌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천천히 따라갔대요. 저한테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 차들이 점점 오기 시작하니까 지도 짜증이 나는지 그냥 갔대요. 그렇게 일단 3,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산이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때부터 저는 등장을 하거든요. 이미 저는 돌자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난 후 산이가 전화가 와서는 돌비한테 물건 하나 아코야 너 전달 받을 거라고, 경북 군이 좀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경북 군이 뭐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는데 그래? 며칠 전에 저는 돌자한테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뭔가를 당연히 하겠구나 해서 저는 그때 당시 차가 없었고 산이는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운전은 못해요. 면허증은 있는데. 그래 제가 대신 운전하고 돌비한테 제가 받은 아저씨의 손때가 가장 많이 탄 물건은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아저씨가 찍은 사진이 받았거든요. 야 근데 이거 사진인데 이거 주셔도 되냐? 제가 돌비한테 이거 받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괜찮아. 둘이 사진 많이 찍은 게 있다고 아저씨가 이거 가져가라고 하던데. 그래 알았다 해서 그래 산이를 줬거든요. 사진. 산이가 만지작 거려 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짓더라고요. 갑자기. 그럼 전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뭐 지랄이야 이러고 왔는데, 야 그리고 돌자 얘들도 온다며. 근데 같이 4명이서 가면 되지 왜 따라오라고 했어? 근데 산이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이 둘한테는요. 일단 거기서 만나자, 그 장소에서. 그래 알았다 해서 도착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 군이. 그 장소는요 803을 끼고 있는 유명한 곳이에요. 빵집이 꽤 있는 거리예요. 경북 군위도 803. 803하면 다들 대구라고 생각하는데 군위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일전에 산이랑 본 건지 통화를 한 건지 그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요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무당분이셨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그래 들어와요 산이 총각 이러고 뒤에 총각도 들어오라길래, 그때 갑자기 산이가요 저한테 사진을 갖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이요 그 무당분이 갑자기 저한테요 야 아까는 존댓말 쓰더니 갑자기 저한테 야 이러길래 예? 너 그거는 들고 들어오지 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반항기가 있어서 그런가 저는 그냥 왜요? 이랬거든요. 그냥 저도 모르게 왜요? 그냥 당연히 당집 아줌마 입장에서는 본인 집이니까 뭘 왜요야,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걸 왜 들고 오냐고.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방금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들고 오지 말라고. 그거는 왜요? 방금은 들어오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오라고. 어디다가요? 아니 이 새끼는 말이야 빙고야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욕을 하길래 저도 또 약간 장난기 살짝 저는 이때부터 발동을 했어요. 그럼 어디다 둬요? 차에다 둬요?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 옆에서 웃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얘가 말하는 게 딱 기억이 나요. 내가 너 이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 너한테 부탁하면서 같이 오자는 이유가 약간 난 이런 거 있다고. 이 말을 하는데 무당분은 뭔가 기분이 나쁜지 야 차에 놔두고 와 당장 딱 이러길래 산이한테 야 넌 아까 나보고 들고 있고 몰래 들고 들어오라며 들어오지 말라는데? 그러더니 또 웃으면서 그냥 너 들어오지 말고 나중에 돌자랑 돌비 오면 같이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나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야, 미안하다 나중에 들어와. 또 웃는 거예요. 실실 웃으면서. 이게 뭔 상황인가? 아유 욕 들어서 기분은 나쁜데 뭐 말장난 성공한 또 기분에 좀 뿌듯해서 한 30분 지나니까 돌비랑 돌자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손에는요 케이크를 들고 있더라고요. 빵집에서 산 케이크를 하나 들고 있고, 그리고 트렁크의 문에는 숯이 가득 담긴 몇 박스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케이크하고 숯은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산이가 시킨 거야? 하니까 산이가 시켰대요. 야 그리고 뒷좌석에 피자 2판 있거든? 야 그것도 꺼내. 뒷좌석엔 또 피자 2판이 있어요.
야, 근데 돌비야, 너 오늘 출근 안 했냐? 이런 말하니까 오늘 산이 부탁으로 연차를 냈대요. 우리는 그때 또 학생이어가지고 당연히 뭐 방학 기간이라서 그러고 있었는데 일단은 갔으니까 제가 산이한테 전화했거든요. 돌비랑 돌자가 물건 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산이가 아까 그 무당분하고 같이 나오는데 뒤에 또 다른 여성 무당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까는 그 여성분 혼자 나오는데 이제는 다른 여성 무당분도 같이 나오길래 아까 그 사진 들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들고 갔는데 어떤 물그릇 있죠. 옛날 그 조선시대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옥처럼 생긴 그릇 아시죠? 돌비님. 거기에 물을 담겨져 있게 거기다 사진을 넣으래요. 그리고 가지고 온 케이크랑 피자는요. 마당 한가운데 상이 있길래 저기다 펴놓으래요. 그리고 숯은 다 모아서 여기다가 피워놓으래요. 우리가 또 보조 역할이 시작이거나 할 때 다른 쪽에서 어떤 바라지로 보이는 보조분들이 한 두세 명 나오더니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냥 옆에 쉬라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거기 보조분들이 숯을 막 피우고 있는데 그 많은 걸 피우고 있고 그리고 저랑 돌비 돌자랑 말장난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무당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니네는 밤 11시까지 차에서 쉬던지 어디 놀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5시인데요? 6시간 동안 어디서 그냥 입 좀 다물고 그냥 나갔다 와. 알았다고요. 이러고 그냥 저희 3명은 나갔거든요. 근처 가든에서 보리밥이랑 전이랑 먹고 차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날요. 저는 진짜 제 주먹에 얼굴을 치면서까지 잠을 참았어야 되는데 돌빈이 저는 그 전날에 사실 워터파크를 갔다 왔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깊게 잠들었어요. 예. 제가 눈이 떴을 때는 밤 12시예요. 이미 끝나 있어요. 모든 상황이. 예. 이런 씨라고 눈을 떴는데 급하게 저도 마당을 들어갔는데 돌비랑 돌자가 표정이 안 좋아요. 못 봤다. 니들 뭐 했냐. 너무 피곤해. 뭐 했냐 이러니까 벙쪄 있는데 이 둘이 말을 안 해요. 뭐 봤냐고. 표정 왜 이래 이러니까 산아 야들 왜 이러냐 하니까 몰라 그러려니 해. 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물 한 바가지 뿌려. 그래 알겠다고 종이컵에 제가 물 뿌려서 얘들 얼굴에다 그냥 뿌려버렸거든요. 예. 네. 그러던 희한하게 동시에 하는 말이 아씨 왜 뿌려 이러면서 야 돌비 너 봤지? 본 거 맞지? 우리 본 거 맞지? 본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궁금하니까 아니 뭐 봤냐니까 니들 왜 이러고 있냐니까. 그리고 산이가 뒤에서 하는 말이 야 적어도 한 달 동안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니들도 마찬가지 이틀간 생고기 같은 거 절대 먹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뒤에서. 아니 궁금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러고 집에 가? 저희는 그대로 집을 갔어요. 궁금하거든요. 야 말하라고. 한 달 동안 말하지 말라잖아. 그러면 한 달 뒤에 말해주기를 오케이. 그렇게 차에서 깊이 잠이 들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날이 왔어요. 야 얘기해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얘기를 해준 게 저는 차에서 깊이 잠다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났대요. 니들끼리 가. 이 말 했던 거 사실 기억나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이 돌비 돌자가 11시쯤 지도도 궁금하니까 이 당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당에 불이 활활 피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숯도 이미 다 피어져 없어졌는데 그 몇 박스를 몇 시간 동안 피니까 당연히 숯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재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모르게 조용히 있던 무당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당집 주인 무당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 두 분이 돌비 돌자 눈에는 전형적인 구판을 벌이고 있었대요. 분명 하는 제스처가 달랐대요. 왼쪽에는 이런 굿이었고 오른쪽에는 저런 굿이었대요. 그리고 아까 담겨져 있던 사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는 물인 줄 알았는데 그거 기름이었더만요. 보니까 그 담가놓던 사진에 불을 붙이면서 그 사진이 이제 불길 속에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연기가. 그리고 나선 그 사진에다가요 모두가 절을 하고 있대요. 고개 숙이면서 모두가 절을 하고 있길래 그리고 산이가 돌비 돌자보고도 야 니들 서 있지 말고 니들도 절하든지 지금 당장 나가라. 그냥 나가기는 애들 둘이가 싫었는지 얘들도 절을 했대요. 절을 하고 이제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려서 고개 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고개 들지 말라고 해서 엎드리라고 했는데 분명 돌비 돌자는요 다른 목소리를 들었대요.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그냥 엎드려서 앞을 볼 수는 없어요. 분명 어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흐느끼면서 우는 것을 들었대요. 자, 참고로 여기는 바라지 남자 3명, 그리고 무당본 아줌마 2명, 그리고 자기, 산이밖에 없어요. 그럼 여자 울음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돌빈이. 그리고 또 다른 소리는 분명 들렸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만 가자, 미안타.
가자이, 가자이, 아야, 가자이. 할머니 목소리가 분명 들렸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젊은 여자 목소리와 할머니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하고 돌비돌자도 자기는 벌벌벌 떨렸대요.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드디어 그 귀신인가? 고개를 들려는데 산이가야 들지 말라고 했지. 들지 마라. 절대 고개 들지 마라. 예. 경고조를 날리는 거예요. 돌비돌자 들면 안 돼. 그러다가 한 5분쯤 지나니까 할머니 어린 여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제 됐다 하고 무당분이 다들 고개 들라고 해서 고개 들었는데 온 주위에 타다 남은 잿가루가 펼쳐져 있었고요. 분명 잿가루가 없었거든요. 근데 온 주위에 타다 남은 잿가루가 펼쳐져 있었고 돌비돌자는 거기서 도대체 우리를 뭘 본 건지 뭘 들은 건지 무슨 소리도 분명 들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이게 쟤들 둘은 모르겠대요. 지들끼리는 그냥 무조건 뜬구름 소리 하고 있어요. 분명 듣고 반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신기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저는 이걸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등신들아 고개를 들고 봤었어야지 이러는 거고.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제가 산이한테 듣게 된 이야기예요. 예. 이제부터는 클라이막스로 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개량한복을 입은 할머니는 돌비님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저도 이 당시 들었는데 이 할머니가요 선왕신이래요. 이 할머니가 명을 다하면요 예. 선왕 대신에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래요. 여러분 선왕신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도 그때 당시를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선왕신이 될 운명이고 할머니래요. 예. 네,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께서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마을의 안정과 평화를 기한다고 항시 자기 혼자만의 죄를 지냈대요. 그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오. 그 없는 살림이에요. 예. 그렇게 그 마을에 지성을 들이면서 뭐 교회에는 뭐 행사가 있으면 뭐 11조를 뗀다고 하죠. 뭐 부수입에 뭐 10% 헌금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할머니는요 그런 없는 삶에 자기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요 예. 떡집에 가서 백설기를 여러 개 사서 그 마을에 골고루 뿌려주고 다녔대요. 아. 수십 년 동안요. 조금이라도 아이고 이번에 뭐 10,000원 벌었네 15,000원 벌었네 그러면 5,000원 떡을 사서 그렇게 지성을 드렸대요. 마을을 잘 예. 보살펴달라고. 그것도 혼자요. 그런데 그 아저씨한테도 우리 할머니 그러셨다. 이 얘기도 예전에 듣긴 들었대요. 산이가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그러셨다고. 근데 그게 정말 하늘에 닿았는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선왕 대신이 된 것 같아요. 선왕 대신이 된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려서 터주신 뭐 가택신 여러분 아시죠? 알죠. 네, 그분을 불러 모은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우연찮게 된 것 같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선왕신은요. 그런데 자기 손주한테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하필 그 목숨을 향한 게 무당 딸이고 그런데 나는 선왕신이야. 그 무당이 내린 뭐 저주인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아주신 건 분명한 것 같대요. 이 선왕신께서요. 아유 선왕신까지 돼서 손주를 지키는 게 보통 선왕신은요 이제 죽은 사람들을 좋게 올려보내는 역할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으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손주를 지키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참 또 여기서 의아했던 게요. 산이가 이걸 조사를 하던 중에요. 이 아저씨가 살고 있는 마을, 즉 할머니가 사셨던 마을이죠. 예. 희한하게 90 이상 다 장수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예. 제일 일찍 돌아가신 분의 나이가 88인데 경운기 사고했어요. 근 10년 동안. 그거 말고는 전부 다 90을 넘기셨어요. 그러면 장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면. 그런데 지금도 장수 노인분들이 많대요. 진짜 이것도 할머니의 지성이 이 선왕신 분이 여기에 다 닿은 것 같다. 여기 있는 마을도 잘 지켜주시고 마을을 또 잘 인도해 주시고 산이가 또 여기서 말하기에 어찌됐든 아저씨가 해안 자식의 부모인 무당분을 만나서 좀 사실 건너건너 부탁을 했대요. 아저씨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그렇게 구판이 벌어질 때까지도 마음이 좀 무겁지만은 조사를 했을 때 살아생전에 피자하고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돌아가신 여성분이요. 그리고 취미가요. 몰랐는데 숯을 모으면 이렇게 무슨 예술로 뭐 만드는 거 아세요? 아, 그건가? 그 네, 옛날에 돌처럼 집집하면 만드는 거 숯을. 아, 예, 맞아요. 예. 알죠. 그게 취미셨대요. 젊은 여성분이요. 아. 네, 그걸 보고 아까 이름 모를 여성 무당 한 명 있었다고 했죠. 그게 부모님이래요. 네, 죽은 딸의 여성 무당 분이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어떤 수를 내린 건 맞대요. 근데 이 무당분이요, 산이를 보고 정말 놀랐던 건 우리 딸이 살아생전 피자를 좋아했던 건 어떻게 알았고 케이크 같은 카스테라 빵 좋아했던 건 어떻게 알았고 참수 가지고 예술을 표하는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너무 좀 신기했대요. 당연히 산이 입장에서는 할머니한테 들었지 누구한테 들었겠냐고. 그런데 이 구판 자체가 그러면 너 구순 이거 뭐 한 거야? 이 두 명이 뭐 귀신들을 다시 올려보내고 위령자 같은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기가 되기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한쪽에 산이가 부탁한 여기 이 집의 주인 무당분한테는 선왕신 할머니를 잠시나마 불려드리는 굿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무당분은 자신의 딸을 달래는 역할. 이제 원혼을 묻고 뭐 하늘로 다시 올라가라. 자신의 딸을 위한 구판을 벌인 거래요. 그런 식으로 구판을 벌여서 이 할머니가 이 따님을 끌고 갈 수 있게끔 부탁하는 뭐 그런 구판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예. 말씀드리면. 이런 한자 용어라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뭘 예. 듣긴 들었는데 너무 한자가 많아서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쉽게 표현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건 저희가 두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할머니는요 분명 선왕신 파워로는요 네. 이건 돌비돌자도 궁금하더라고요. 야, 선왕신이면 좀 있는 신이잖아. 야, 아까 말한 대로 산이가 이거 분명 높은 신이라고 했는데 그럼 저런 원기 따위는 뭐 접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귀신은 분명 퇴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산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웃겼대요. 니들 분명 이 말 할 것 같아서요. 자기 손자가 어떤 여성을 사고로 해했는데 너 같으면 그렇게 데리고 가겠냐 이 썩을 놈들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냐, 이 선왕신 분께서 이 귀를 달래고 있었던 거라고. 예. 그리고 손주도 지키고 있던 거라고. 그리고 지금 그 아저씨 분은요 아직도 잘 살고 계시고 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가을 되면 저희 선산에 와서 송이 보초 역할을 하는 주인공 분이세요. 아. 네, 보초 하시는 분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예. 예, 이분이세요. 아, 저희 이렇게 작은 얘기가 할아버지가 있구나. 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가 일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그분이세요, 주인공. 야. 지금은 잘 끝나고 잘 사시고, 이렇게 7월에 내 친구들은 무엇을 보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오늘 우리 또 아코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느껴진 게 뭐냐면, 아, 생각하는 게 신과 인간이 좀 다르구나. 그쵸. 많이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거랑 감히 뭐 인간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게 엄연히 다르겠지만요. 그죠? 네, 그쵸. 네. 산이도 이때는요, 정말 처음 만난 거래요. 그 전에 뭐 정선에서 뭐 악신과 악기를 정말 공포로 느껴서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선왕신 같은 분들은 처음 본 게 이 일화예요. 네. 아, 네. 오늘 아코님께서 이렇게 또 재미나고 소름 끼치고 또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자주 와주시길 바라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코님의 그 송인산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돌비 아코 검색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세요. 그 방법이 가장 최고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 이야기도 듣는데 더 재미가 있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해지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